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횡보하면서 양호한 마감이었다. 지난주 반등이 나오고 이제 금요일날 살짝 쉰 정도가 되죠. 다우지수는 기술적으로 역헤드앤숄더에서 이 머리까지는 완성이 됐고, 이게 마지막이 요 완성이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까지 완성은 되지 않았고, 요 바닥 하나, 그 바닥 두 개는 나왔죠.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33,000 맞고 이렇게 해서 꼬리를 높일 것이냐. 지금 구간은 저점을 높이는 구간을 만드는 것이고, 만약에 기존에 요 아래쪽을 인정해준다라고 하면 저점을 낮추는 역헤드앤숄더를 완성해주는 모양이다. 이게 확정 지으려면 33,000포인트 넘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33,000 얼마 안 남았죠. 이제 1000포인트 남았으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33,000포인트만 회복되면은 바닥이 완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시면 되고요. 자, 나스닥은 이제 12,000포인트 구간이 회복되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온다고 했어요. 어깨가 둥글죠. 그리고 머리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어깨가 이렇게 둥글게 나오는 모양이 나오고 12,000까지 회복이 되면은 역헤드앤숄더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 어깨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사이즈가 크네요, 어깨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12,000 회복이 중요한데 금요일날 1.87% 하락을 했습니다. 스냅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금요일날 이미 우리나라 개장 초에 시간의 거리로 마이너스 26%나 하락을 하고 있었죠. 스냅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미 예정된 사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스닥의 하락은. 자, 이번 주는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이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이런 애플 실적, 그리고 알파벳, 메타, 그리고 코카콜라, 맥도날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죠. GM이나 포드,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P&G라던가 이제 퀄컴, 화이자, 마스터카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이제 실적 발표 주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업들 실적 발표에 좀 이제 초점을 맞춰서 미국에 있는 이제 기업들 실적이 양호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랑도 좀 대조해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늘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2400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돌파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하지 않는 것만 해도 기특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2400 넘어가면 코스피도 바닥 완성될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은 걱정할 게 없다. 이미 요 아래 꼬리 길게 닿날 바닥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중 바닥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원래 여기서 불안감이 있다라고 한 번 더 740, 750 회복 한 번 더 이렇게 밀려서 머리 모양을 조금 더 아래로 형성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 한 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솜방망이 대처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을 찌른 대처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매도 금지나 이런 것도 당연히 좋죠. 좋은데 이미 늦은 상황에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반대 매매를 하루 이틀 정도 늦춰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한 발 총을 쏘면 여기서 밀어내리면은 이거는 심리 흔들고 공포 구간 만들고 급반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구간이 안 나와요. 왜냐면 밑에서 이틀 3일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 매매를 이끌려면은. 그러기에는 외국인들도 기관도 부담이라는 거죠. 원래는 여기서 총알 한 발을 더 쏠까 말까 고민하면서 쏘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흔들고 빠르게 올라와서 반등도 강하게 가는 건데, 그 움직임이 안 나올 정도의 또 핵심을 찌른 대처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굉장히 약한 대처이긴 하지만 제 기준에서 핵심을 찔렀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한 발 결국 안 쐈습니다. 쏘지 않고 올라왔으니 이제는 써도 의미가 없는 총알이 됐어요. 그거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중 바닥을 완성했다. 그래서 수급 동향 보면은 다른 건 다 관망에 가까운데, 이 선물 수급이 6천 계약이나 오늘 매수한 것만 봐도 지금 양호한 것 같아요. 시장은 지금 FMC를 앞두고 있고 주요 기업 실적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매수한다. 외국인이 과거와는 다르게 악재에 둔감해지고 호재성 이슈가 있으면, 그래도 기존엔 호재를 무시했었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반영은 해주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종목 동향으로 넘어가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드디어 3나노 양산 첫 출하를 공개를 했습니다. 뭐 역사적인 날이기도 한데 이 부분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삼성전자 3나노 쪽으로 진출을 한다. 그리고 이제 소부장 의존도 이제 역대 최저다, 15.4%까지 내려갔다 말씀을 드렸죠. 뭐 2년 전만 해도 17.4%였는데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소부장 기업들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현대차, 기아 실적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해서 금요일 날도 영상 따로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자동차 섹터. 결국 어떻게 됐어요? 19만원 넘어서 한번 튀어 오르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미국의 조지아주에 짓겠다는 전기차 공장, 여기에도 18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지원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모습, 실적과 미래 성장성 양쪽을 모두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뭐 현대차, 기아 뭐 기본으로 움직이는 거고, 저는 기아를 선호하지만 현대차도 지금 뭐 나쁠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상승률의 차이일 뿐이지 둘 다 뭐 같은 계열이고 둘 다 같이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오늘 현대차 이제 쪽에 이슈가 같이 나오면서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고, 이것도 소개 다 해드렸죠. 자, 그래서 현대차, 뭐 현대공업, 세종공업 이런 종목들,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이 7,400원 넘어오면서 좋아진다. 뭐 세종공업 같은 경우도 뭐 양호한 흐름 뭐 계속 보이고 있죠. 뭐 아진산업이나 이런 쪽도 이제 뭐 자, 나쁘지 않은 흐름, 그냥 꾸준하게 올라오는 흐름,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들이고 강한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다? 화신하고 SL 두 종목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종목은 얘네가 강하죠. 화신은 이미 9,500원을 넘어와 있다. 만원 단위 바뀌는 정도 이유가는 앞에서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9,500원 유지되고 있고 21선 올라오고 있다. 아유, 괜찮습니다. 화신. 그리고 SL 같은 경우도 이제 저항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31,500원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SL도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태양광 이 폴리실리콘 가격 안정, 이게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서 규제한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반사이익의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호한 모습 보였고, 대신 피해주도 있겠죠. 최근에 좀 약했던 OCI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뭐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좀 어려운 모습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OCI는 이렇게 10만원대로 떨어지면 가격적으로는 또 메리트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뭐 13만 5천원까지 생각하고 이제 모아가시는 분들도 이제 등장할 수 있겠죠. 요거 눈치 잘 보면서 OCI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이 아니라 추후에 관심 용어에 넣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여름 무더위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생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이제 그리드 쪽, 지능형 전력망 관련주 쪽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LS 일렉트릭이 뭐 가장 기본이고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이런 쪽 같이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옴니 시스템, 과거부터 뭐 옴니 시스템하고 이제 누리텔레콤, 이제 누리플렉스로 바뀌었죠. 누리플렉스,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스마트 그리드 이제 뭐 한 13년 전, 12년, 13년 전에도 스마트 그리드 그 당시에 이제 테마 나올 때 가장 뭐 핫했던 종목들이죠. 참고하시고 뭐 각종 무슨 전기, 무슨 전기, 뭐 광명전기, 세명전기, 뭐 일진전기 이런 전기 들어가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뭐 서전기전 뭐 이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관련 지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산주들 난리 났죠. 자, 이제 방산주들도 이틀 남았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산 이 무기들을 뭐 거의 뭐 풀 패키지로 구매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19조 원 이상 돈을 싸질머 들고 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가능성인데, MOU를 체결하는 게 수출을 위한 우리 폴란드가 우리 무기를 구매하기 위한 MOU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뭐 기대감이 아니라 거의 뭐 확정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MOU를 맺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긍정적이다.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이다라고 최근에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죠. 말씀드리고 나서 다들 뭐 멋진 모습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i3 시스템이든 한일단조든 평화산업이든 휴니드든 이런 중소형 종목들까지 같이 엮일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하이브가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자, 걸그룹 뭐 출시되면서 또 이제 기대감을 또 다시 한번 모으고 있습니다. 뭐 소문에 의하면은 뭐 젊은 층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법한 이제 걸그룹 출시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하이브만 조금 부진했는데 하이브가 드디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18만에서 19만원 요 사이 정도까지 1차로 올라오는 거고, 이 구간에서 이제 넘어가느냐, 20만원대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등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19만원 정도까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3,500원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고, 이제 한 7%대 정도, 아니 8%대 정도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 정도 올라가면 되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 외에 뭐 JYP, SM, 뭐 YG 이쪽은 다 같이 잘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걱정할 거 없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 오랜만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횡령 사건 이후로 맥을 못 추고 있었는데 다른 종목들 좀 양호해도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거의 문제가 좀 이제 심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밀려 있었는데 뭐 실적이 잘 나오면서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기존에도 그렇다고 해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횡령의 문제는 있죠. 그런 기업의 신뢰성의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임플란트를 안 받는다라거나 이런 움직임은 뭐 일부에선 나올 수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실적으로 뭐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말고도 디오라던가 바텍, 레이언스, 덴티움, 덴티스레이 이런 종목들 치과용 의료기기 종목 전체적으로 같이 볼 수 있다. 디오도 27,000원 회복되고 있죠. 자, 최근에 강의해드리는 뭐죠? 트랩과 이렇게 27,000원 수렴 과정 양쪽을 다 거쳐가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종목들 참고하시고요. 뭐 휴마시스를 비롯해서 뭐 엑세스바이오나 이런 전체적으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좀 휴식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휴식 취한 다음에 주말에는 확진자가 줄어드는데, 그리고 휴가라서 좀 이제 줄어드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휴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파도풀 같은 데를 간다,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좀 가족끼리 단란하게 따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리오프닝이라서 회사에 이제 여럿이 모인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확진자가 좀 줄어든 건지 좀 봐야 되겠는데, 이 주말에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면서 좀 휴식을 취하고, 만약에 이 휴가철 기간에도 오히려 휴가 가서 뭐 바닷가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이제 확진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뭐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뭐 예고된 것처럼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뭐 8월에 28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번 관심을 다시 한번 이제 좀 휴식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아니다라고 하면 굳이 이쪽에다 뭐 손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오히려 이런 분야보다는 알서포트나 ECS나 이런 원격 쪽으로 텔레워크 쪽이나 이런 원격 근무 쪽 관련 쪽 보실 수 있고,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뭐 메디아나 라이프 시멘틱스 이런 종목 다 소개해 드렸었죠. 원격 진로 쪽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좀 안타까운 뭐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이런 학생들도 이제 코로나에 일부 좀 덜 걸리는 거지만 일부 걸리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메가MD, YBM넷, 아이스크림에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캐리소프트나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콘텐츠주는 이제 영화랑 이제 개봉하면서 꾸준히 순환매 도니까 보시고, 게임 메타버스, 그리고 최근에 뭐 UAM 관련주 네온테크부터 시작해서 베셀, 파이버 프로,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제 쓱 살아나다가 잠깐 휴식을 취했죠.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볼 만한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뭐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페베톨이나 네온시티 관련주들도 꾸준히 이제 이런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 나오는 것들 체크하시고 이렇게 순환매
이렇게 잘 체크하시면은 뭐 지금 구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최근에 좀 어려웠던 구간을 일부 이겨낼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